10살짜리 아이 손에 들린 까만 돌멩이 하나가 어른 몸속에서 쇳조각을 끌어냈고 10년을 누워 지낸 양반이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답니다. 그게 약이었는지 독이었는지 그날 밤까지도 아무도 몰랐지요.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듣고 나면 마음 한쪽에 오래 남을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다마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복잡한 세상사를 잊고 저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보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시간을 응원해주세요.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양반집이었습니다. 마당이 서너새,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고 뒷마당 장독대만 해도 20이 넘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너른 집안에 웃음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10년 전부터였답니다. 최대감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게 말이지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던 대감이 그대로 쓰러졌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누운 채로만 세상을 보았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걱정을 했지요. 1년이 지나자 체념했고 10년이 흐른 지금은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답니다. 대감이 누워있는 게 당연해진 셈이지요. 병보다 무서운 건 익숙함이었습니다. 날마다 해가 뜨면 같은 일이 되풀이됐지요. 안채 안하기 방문을 열고 창호지를 젖히고 이불을 개어 한쪽에 놓고 대감을 일으켜 벽에 기대앉혔답니다. 대감은 그렇게 앉은 채로 아침을 먹었지요. 죽 한 그릇, 반찬 서너 가지, 그리고 탕약 한 사발. 탕약은 늘 조카가 가져왔습니다. 약방에서 지어온 걸 직접 다려서 올렸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조카는 공손히 말하곤 했답니다. 큰아버님, 오늘도 기운 차리시라고 다려왔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10년 동안 말이 줄었답니다. 처음엔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저 담담한 얼굴로 받아 마셨지요. 탕약을 다 마시면 빈 사발을 돌려주고 조카가 물러가면 대감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앉은 채로 보내는 하루였지요. 마당에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보고 처마 끝에 참새가 앉는 걸 세고 바람이 불면 나뭇잎 소리를 듣는 게 전부였답니다. 탕약 끓는 소리가 들려오면 집안 사람들은 시간을 알았지요.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랬답니다. 탕약 냄새가 집안을 감쌀 때면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이곤 했지요. 조카 나리가 또 약을 다리시는구나. 그 소리, 그 냄새, 그 풍경이 10년째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대감의 병이 나아지지도 더 깊어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10년째 똑같았지요. 허리 아래는 감각이 없고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위로는 멀쩡했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 상태로 묶어두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대감의 정성껏 돌보는 조카가 있고 날마다 약을 다려 올리는데 말입니다. 대감의 조카는 35이었습니다. 대감에게 자식이 없었으니 조카가 사실상 이 집을 이을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조카는 그걸 내색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지극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약방으로 달려가 약재를 받아왔습니다. 그걸 직접 손으로 다렸지요. 하인에게 맡기지 않았답니다. 큰아버님을 위한 일인데 어찌 남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곤 했지요. 약 다리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면 사람들은 혀를 찼답니다. 참 효성이 지극하네 그려. 저런 조카를 두셔서 대감도 복이지. 조카는 언제나 공손했습니다. 대감 앞에서는 허리를 굽히고 말을 아꼈으며 웃을 때도 소리 없이 웃었지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답니다. 대감댁 사람들은 조카를 믿었지요. 그런데 꽃분이만큼은 달랐습니다. 꽃분이는 대감댁 러슴의 딸이었지요. 10살이었답니다. 글은 모르지만 눈썰미가 남달랐지요. 사물을 보면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그런 모양인지 손으로 만져보며 알아내는 아이였습니다. 꽃분이는 날마다 대감댁 마당을 쓸었지요. 아버지를 따라 일을 거들었답니다. 조카가 약을 다릴 때도 꽃분이는 마당 한구석에 있었지요. 어느 날 꽃분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약 냄새가 어제랑 다른데? 아무도 듣지 못했지요. 아이 말이니까요. 며칠 뒤 또 혼잣말을 했답니다. 저 양반 약 다릴 때 뭘 더 넣는 것 같아. 역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요. 꽃분이는 조카를 유심히 봤습니다. 조카가 약을 다릴 때 곁으로 가보려 했지만 조카는 슬쩍 몸을 가렸답니다. 웃으며 말했지요. 애야, 약 냄새 맡으면 쓰다. 물러가거라. 그런데 꽃분이는 봤습니다. 조카가 약재를 다리다 말고 작은 보자기를 꺼내서 뭔가를 한 꼬집 넣는 걸 말이지요. 그건 약방에서 받아온 약재가 아니었답니다. 조카가 따로 숨겨둔 것이었지요. 꽃분이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약에 다른 걸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야 약이 되거나 독이 되겠지. 독이요? 약도 잘못 쓰면 독이야. 왜 그러느냐? 꽃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아이 말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꽃분이는 계속 지켜봤지요. 조카의 얼굴은 늘 온화했습니다. 대감 앞에서도 하인들 앞에서도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나 같은 얼굴이었지요. 그런데 약을 다릴 때만큼은 달랐답니다. 아주 잠깐 다른 표정이 스쳤지요. 무표정이라 해야 할까요? 싸늘함이라 해야 할까요? 그건 한숨 쉬는 사이보다 짧았지만 꽃분이는 놓치지 않았답니다. 꽃분이는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손이 부지런했지요. 무엇이든 만져보고 돌려보고 흔들어 보았답니다. 어른들이 버린 물건을 주워서 뜯어보고 다시 맞춰보고 그러다 뭔가 깨달으면 혼자 고개를 끄덕이곤 했지요. 꽃분이는 쇠붙이를 좋아했습니다. 녹슨 못, 부러진 바늘, 쓰다 버린 숟가락 조각 같은 걸 주워 모았지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만지작거렸답니다. 어느 날 꽃분이가 신기한 돌을 하나 주었습니다. 까만 돌이었는데 쇠붙이를 끌어당기더군요. 바늘을 가까이 대니 돌이 바늘을 확 잡아당겼지요. 꽃분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이게 뭐지?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지요. 그건 지남철이라는 거다. 쇠를 끄는 돌이지. 왜 끌어요? 글쎄, 하늘이 그렇게 만들었나 보지. 꽃분이는 그날부터 지남철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바늘을 올려놓으면 돌이 바늘을 잡아당겼고 떼어내려 해도 꼭 붙어 있었지요. 힘을 주면 떨어지지만 가만히 두면 다시 붙었답니다. 신기하네. 보이지 않는 손이 잡아당기는 것 같아. 꽃분이는 그 까닭을 몰랐지만 느낌으로는 알았지요. 쇠와 지남철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작용하는 힘이 있었지요. 어른들은 꽃분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여자애가 쇠붙이나 만지작거리고. 글이나 배워야 할 텐데. 그런데 꽃분이는 신경 쓰지 않았지요. 어른들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 중에 신기한 게 많았으니까요. 꽃분이는 날마다 대감댁을 돌아다녔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마루 밑을 기어다니며 떨어진 물건을 주었지요. 그러자 보니 집안 구석구석을 알게 됐답니다. 대감의 방 앞도 지나다녔지요. 어느 날 꽃분이는 대감이 탕약을 마시는 걸 봤습니다. 조카가 사발을 올리고 대감이 받아 마시고 빈 사발을 돌려주는 장면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했답니다. 대감이 약을 마신 뒤 잠깐 동안 얼굴을 찌푸렸지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고통스러워 보였답니다. 그런데 곧 표정을 거두고 평소처럼 담담한 얼굴로 돌아갔지요. 꽃분이는 생각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나아져야 하는데 왜 고통스러워하지? 그날 밤 꽃분이는 뒷마당에 갔습니다. 닭장이 있는 곳이었지요. 암탉 몇 마리가 모이를 쪼고 있었답니다. 꽃분이는 문득 생각했지요. 만약 그 약이 이상한 거라면. 사흘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뒷마당 암탉 한 마리가 죽어 있었지요. 하인들이 발견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어젯밤까지 멀쩡했는데? 병든 기색도 없었는데 말이야. 암탉은 그저 쓰러져 있었습니다. 부리를 벌린 채로요. 곁에는 깨진 사발 조각이 있었지요. 꽃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탕약 냄새가 나요. 하인들이 돌아봤지요. 뭐라고? 저 암탉 부리에서 탕약 냄새가 나요. 하인 하나가 코를 가까이 대봤답니다. 과연 희미하게 약 냄새가 났지요. 이상하네. 암탉이 탕약을 먹었나? 꽃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지요. 내 생각이 맞았어. 그날 저녁 조카가 다시 탕약을 다려 대감에게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발이었지요. 조카는 공손히 말했답니다. 큰아버님, 오늘도 기운 차리십시오. 대감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꽃분이가 갑자기 방 안으로 뛰어들었지요. 안 돼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꽃분이는 작은 몸으로 대감과 조카 사이를 가로막았지요. 그리고 사발을 향해 손을 뻗었답니다. 조카가 황급히 사발을 들어올렸지요. 이 아이가 무슨 짓이냐? 그런데 꽃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사발을 쳤지요. 찰랑. 탕약이 쏟아졌습니다. 마루 위로 검은 약물이 번졌지요. 김이 피어올랐답니다. 조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감은 어리둥절했지요. 하인들이 달려왔답니다. 꽃분아,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꽃분이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지요. 그 약 드시면 안 돼요. 뭐라고? 암탉이 죽었어요. 그 약 먹고요. 조카가 코웃음 쳤습니다. 헛소리 말거라. 암탉이 어떻게 탕약을 먹느냐? 어젯밤에 제가 먹였어요. 순간 조카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지요. 꽃분이는 계속 말했답니다. 며칠 전 남은 탕약을 몰래 가져다가 암탉한테 먹였어요. 그랬더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은 독이라는 말이냐? 대감이 낮게 물었습니다. 꽃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조카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10년 동안 정성껏 타린 약을. 그런데 대감은 조용히 손을 들어 조카를 제지했지요. 그리고 꽃분이를 봤답니다. 아이야, 네 말이 사실이냐? 예. 증거가 있느냐? 꽃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암탉은 증거예요. 그리고 꽃분이는 조카를 똑바로 봤지요. 저 양반이 약 타릴 때 몰래 넣는 것도 봤어요. 조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대감은 오랫동안 침묵했지요.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마루 위에 엎질러진 탕약에서 김만 피어올랐지요. 그리고 대감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말이냐? 꽃분이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그럼 약 때문에 병이 깊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진짜 병은 따로 있어요. 너는 그걸 아느냐? 꽃분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쳐보고 싶어요. 너를 믿어야 하느냐? 열흘만 주세요. 제가 열흘 안에 고쳐볼게요. 대감댁 사람들이 숨죽였지요. 10살짜리 아이가 10년을 누워 지낸 양반을 고친다니 말입니다. 조카가 비웃었습니다. 어린 것이 허풍을 떠는구나. 이름난 의원들도 손을 든 병을. 그런데 대감은 조용히 말했지요. 좋다. 모두가 놀랐답니다. 열흘을 주마. 그동안 탕약은 끊겠다. 꽃분이는 깊이 절했습니다. 조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다음 날부터 꽃분이는 대감의 방에 드나들었습니다. 먼저 꽃분이는 대감의 몸을 살폈지요. 손으로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이리저리 돌려보았답니다. 대감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아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가만히 있었지요.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 아래다. 감각이 없으세요? 그렇다. 그럼 이건요? 꽃분이가 대감의 허리를 눌렀습니다. 대감이 움찔했지요. 아프냐? 예, 여기는 느껴져요. 꽃분이는 허리를 따라 손을 움직였답니다. 어느 지점에서 대감이 다시 움찔했지요. 여기요? 그렇다. 꽃분이는 그 자리를 기억했습니다. 둘째 날, 꽃분이는 대감에게 물었지요.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병이 생겼지. 그 전에요? 침을 맞거나 다치거나 그런 일은요? 대감은 기억을 더듬었답니다. 침을 맞았다. 허리가 결려서 침을 맞았는데, 그리고요? 침이 부러졌다. 꽃분이의 눈이 빛났지요. 어디서요? 바로 그 자리다. 네가 누른 그곳. 대감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침을 맞던 중에 침이 부러졌고 침쟁이가 황급히 뺐지만 깊이 박혀서 다 빠지지 않았다고 말했었지요. 그런데 곧 괜찮아질 거라 했고 대감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허리가 점점 이상해졌지요. 침 조각이 아직 몸속에 있는 거예요.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신경을 눌러서 다리를 못 쓰게 만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빼느냐? 꽃분이는 주머니에서 까만 돌을 꺼냈지요. 이걸로요. 대감이 돌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 지남철이요. 쇠를 끄는 돌이에요. 셋째 날부터 꽃분이는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대감을 엎드리게 하고 허리 위에 지남철을 올려놓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움직였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꽃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남철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각도를 바꾸고 힘을 조절했지요. 넷째 날 밤, 대감이 잠결에 뭔가를 느꼈습니다. 허리 안쪽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지요.
마치 뭔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통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지요. 다섯째 날, 대감의 허리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탁!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꽃분이는 들었지요. 뭔가 움직였어요. 꽃분이는 지남철을 더 가까이 댔답니다. 피부 바로 위에 붙였지요. 대감이 신음을 냈습니다. 아프냐? 괜찮다. 계속하거라. 여섯째 날, 허리에 멍이 들었습니다. 안에서 뭔가 밀어내는 듯 했지요. 일곱째 날, 대감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허리가 뜨겁고 쑤시고 저렸지요. 1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여덟째 날, 대감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 산을 오르던 꿈이었지요. 두 다리로 땅을 밟고 바람을 맞으며 걸었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대감은 울고 있었지요. 아홉째 날,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내일이에요. 뭐가? 내일 빠져나올 거예요. 열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감댁 사람들이 모두 모였지요. 대감의 방 밖에서 숨죽이고 기다렸답니다. 꽃분이는 대감을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남철을 허리 위에 올렸지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남철을 움직였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감의 허리 피부가 불룩 솟아올랐지요. 안에서 뭔가 밀려나오는 것이었답니다. 꽃분이는 숨을 참았습니다. 지남철을 더 가까이 댔지요. 뚝! 피부가 터지며 작은 것 하나가 튀어나왔답니다. 침조각이었습니다. 녹슬고 부러진 손톱만한 침조각이었지요. 10년 동안 대감의 척추 곁에 박혀있던 것이었답니다. 침조각은 지남철에 달라붙었습니다. 꽃분이는 그걸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보자기에 싸두었지요. 대감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빠졌느냐? 예. 이제 나올 수 있느냐? 꽃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대신 대감의 다리를 눌렀답니다. 이거 느껴지세요? 대감이 움찔했습니다. 느껴진다. 이건요? 그것도. 꽃분이는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며 다리를 눌렀지요. 대감은 매번 움찔했답니다.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발가락 움직여보세요. 대감이 힘을 주었지요.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발가락 하나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감은 그걸 봤지요. 10년 만에 움직이는 제 발가락을 봤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 밖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들어왔지요. 대감이 엎드린 채로 울고 있었고 꽃분이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답니다. 하인 하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꽃분이가 보자기를 펼쳤지요. 안에는 녹슨 침조각이 있었답니다. 이게 몸속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런 것이 10년 동안 대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벽에 기대어 앉았답니다. 그리고 다리를 봤습니다. 발가락이 다시 떨렸지요. 대감은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답니다. 움직인다. 내 다리가 움직인다. 꽃분이는 조용히 말했지요. 아직 걷기는 힘드실 거예요. 10년 동안 안 쓴 다리니까요. 천천히 힘을 길러야 해요.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꽃분이는 고개를 숙였지요. 그때 방 밖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답니다. 사람들이 뛰어나갔습니다. 마당에 조카가 쓰러져 있었지요. 조카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독약을 먹으려 했지요. 그런데 하인이 발경해서 막았답니다. 조카는
마당 한가운데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온몸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대감이 하인의 부축을 받아 방에서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문턱을 넘었지요. 다리는 제대로 서지 못했지만 하인들이 양쪽에서 받쳐주었답니다. 대감은 조카 앞에 섰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지요. 조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얼마나 오래? 10년입니다. 처음부터냐? 조카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게 곧 대답이었답니다. 대감은 하늘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재산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느냐? 죽이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다만 누워 계시게 하려 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 조카는 고개를 더 숙였지요. 대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카를 보지도 않았지요. 그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마당에 남은 사람들은 조카를 묶었습니다. 광가로 끌고 가기 위해서였지요. 조카가 끌려가면서 꽃분이를 봤습니다. 네가 어떻게? 꽃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조카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답니다. 그날 밤 대감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어 보았지요. 아직 일어서지는 못했지만 발가락은 움직였답니다.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지요. 10년 동안 제 곁에 있던 사람이 제게 독을 먹였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밀었던 효자가 제 불행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10년 동안 아무도 몰랐답니다. 아주 작은 아이만 빼고는요. 대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자가 가장 위험했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감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지요. 혼자 걷지는 못했지만 지팡이에 기대면 몇 걸음 걸을 수 있었답니다. 2달이 지나자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3달이 지나자 대문 밖까지 나갔지요. 예전처럼 완전히 걷지는 못했습니다. 다리를 조금 절었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팠지요. 그런데 누워만 있던 10년에 비하면 그건 기적이었답니다. 대감은 꽃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야, 네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 꽃분이는 고개를 저었지요. 없어요. 상을 주고 싶구나.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괜찮아요. 왜냐? 꽃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고쳐보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대감은 웃었지요. 그렇구나. 대감은 꽃분이에게 비단과 은자를 주려 했지만 꽃분이는 받지 않았답니다. 대신 부러진 침 조각만 달라고 했지요. 이거요? 예, 신기해서요. 대감은 침 조각을 주었습니다. 꽃분이는 그걸 보자기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지요. 그리고 절을 하고 물러났답니다. 다음 날부터 꽃분이는 다시 평소처럼 마당을 쓸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일을 거들었지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대감댁 사람들은 꽃분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지요. 저 아이가 대감을 살렸지. 10살짜리가 10년 묵은 병을 고쳤어. 신기한 아이야. 꽃분이는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다만 날마다 지남철을 만지작거리며 쇠붙이와 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을 느꼈지요. 조카는 관가에 잡혀가서 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벌을 받았는지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요. 다만 대감댁에서 조카의 이름은 다시 불리지 않았답니다. 대감은 가끔 마당에 나와 꽃분이가 빗자루를 드는 걸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작았고 말이 없었고 쓸데없어 보이는 것들을 주워 모았지요.
그런데 대감은 알았답니다. 가장 작은 손이 가장 큰 일을 해낸다는 걸 말입니다. 가장 어린 눈이 가장 깊은 것도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입에 담았지요. 10살 아이가 10년 병을 고친 이야기, 독을 탄 탕약과 죽은 암탉의 이야기, 몸속에서 빠져나온 침조각의 이야기. 그런데 이야기가 전해지며 사람들은 각자 다른 걸 기억했답니다. 어떤 이는 아이의 용기를 말했고, 어떤 이는 조카의 배신을 말했으며, 어떤 이는 지남철의 신비를 말했지요. 그런데 정작 꽃분이는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없었답니다. 아이는 그저 궁금했을 뿐이지요. 쇠가 왜 돌에 끌리는지, 침조각이 몸속 어디에 있는지, 고치려 들면 무엇이 드러나는지, 사람 일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도무지 다 알 수 없는 법이지요. 어른이 놓친 걸 아이가 먼저 보았고, 몸속에 숨어 있던 진실을 작은 손이 끌어냈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